안녕하십니까. LA는 이제 완연한 봄이라기보다는 여름철이 이미 들어서지 않았나 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행정명령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LA 카운티와 LA시에서는 경제활동은 물론 개개인들의 생활에도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에서 성 정체성에 따라 남녀 교도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교도소는 6일 지난 1월부터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남녀 교도소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61명의 이감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데일리콜러에 따르면 신청자 대부분인 255명이 여성 수용시설로 이동을 요청했고 남성 수용시설로 이동 신청은 6명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도당국인 교정재활부의 테리 손턴 부대변인은 데일리콜러와 인터뷰에서 여성 수용시설로 이동을 요청한 255명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태생적 남성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정체성에 따른 감옥 선택은 민주당 소속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작년 9월 서명한 트랜스젠더 존중, 기관 및 품위 법안 SB 132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의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수감자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양성 및 그 밖의 성에 대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용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주 교도당국인 교정재활부 CDCR가 성 정체성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개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나중에 제공해도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처음에 남성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면 여성 감옥으로 이송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교도관이 수감자가 원하는 성별 대명사로 불러야 하며 수감자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 수용시설 중 어느 한 곳에 수감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는 성 정체성에 따른 시설 이동 신청을 한 건도 거부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21건을 승인해 일부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들이 차우칠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중앙여성교도소로 이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주택단지 형태로 수감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정재활부 손튼 부대변인은 21명의 신청자 중 일부만 이송된 이유에 대해 그중 2명은 중간에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자신의 성 정체성을 트랜스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 간성 등으로 주장한 이들은 1129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교도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은 전통적인 개념에 따라 태생적인 성별을 따르던 수감자들, 특히 여성 수감자들에게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트랜스젠더 여성인 태생적 남성 수감자들을 입소하게 된 차우칠라 여성교도소 수감자들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남자들이 온다며 여성 수감자들이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성 수감자인 41세 토미키아 존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내에 산부인과 병동 같은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 여성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남성 수감자들이 여성 교도소로 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따른 교도소 선택 정책이 수감자의 자가 보고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자가 보고는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신체적으로는 완전한 남성 혹은 여성이더라도 자신은 정신적으로 다른 성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진보주의적 주장이 민주당 주도로 여러 주에서 법률과 제도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에서도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수감자들의 성 정체성에 따라 감옥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반면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선수 경기 참가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성 정체성 주장을 제한하는 목소리를 내며 전통적인 남녀 구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 손튼 부대변인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수감자들의 우려와 관련해 회의와 토론으로 모든 두려움을 불식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의 집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상도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이른바 백신 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중국산 백신 접종을 시작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대래 늘고 있어 중국산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금희 기자입니다. 인구 약 1,800만 명인 남미 칠레에서는 지난 2월 초부터 중국 시노백사가 생산한 코로나백을 대규모로 접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백신을 맞은 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으며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는 곧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의 1일 신규 확진자는 2월 초 4,000건에서 최근 5,000건으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 중국산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또한 현지 의사들은 70세 이상의 노인들 상당수가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으며 최근 젊은 중증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미 육군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 숀 린에 따르면 중공 당국은 2월에만 2천만 명이 접종했다고 발표했을 뿐 백신의 효과율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숀 린 연구원은 이것은 3상 임상시험 보고서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3상 임상시험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시노백이나 시노팜 백신을 지원받은 국가들은 백신의 정확한 효과율 데이터를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백신에 대한 불신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지난 1월 발표에 따르면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는 50.4%에 불과했으며 현재 1일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헝가리에서도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후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숀 리는 가오프 중공질병통제센터장도 중국 백신이 2회 접종으로는 불충분하고 세 번째 접종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중공 고위층 관리들이 시노백이나 시노팜 백신의 효과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백신만 접종하면서 1일 확진자 수가 75에서 90%까지 급감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금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미주 내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안 인종차별 폭력에 대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 도중 흉기에 찔린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종차별에 대한 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쯤 64세의 아시아계 여성인 캐치의 맹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던 중 흉기에 복부를 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맹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고통받고 있다는 전화와 노숙자로 보이는 여성이 마당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모습을 보인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하던 중 23세의 달인 스테퍼니 몬토야를 검거해 살인 등 혐의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 대변인은 몬토야를 조사했지만 인종 때문에 희생자를 공격했음을 시사하는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인종범죄와는 거리를 뒀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용의자는 LA 카운티에서 온 노숙자로서 분명히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 공격은 다른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몬토야는 지난달 30일 한 쇼핑몰 인근에서 스케이트보드로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 시행 중인 정책 탓에 통보 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 애틀란타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시애틀 등 미주 10대 도시 한인회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 것과 그 위원회에 한인을 멤버로 넣어줄 것을 요청하고 미연방상 하원의원들에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2건의 증오방지법 HR 6717S 2043 법안 지지와 증오범죄 규탄의 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중에 오늘 참석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LA 한인회를 처음 방문하여 LA 한인회를 포함한 아텍의 단체들과 아시안 중호범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인을 포함해 일본계, 필리핀계, 중국계, 태국계 등의 아텍의 단체들이 참석하여 아시안들이 느끼는 아시안 증오범죄의 심각성과 주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첫째,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의 아텍인 랍 본타를 임명해준 데 감사를 표하고 주정부 임명직에 더 많은 아텍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에 힘을 실어줄 것과 둘째, 가주 주정부를 비롯해 LA 카운티, LA시 등 각 지역 정부별로 가지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 신고 사이트를 가주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해줄 것. 셋째, 증오 범죄 신고를 비롯한 각종 주정부 프로그램의 언어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수인종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코비드-19 사태 동안 가주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인 EDD 실업수당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문제 개선과 언어 서비스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케빈 유섬 주지사는 오늘 아텍의 리더들이 전해준 의견들에 공감하며 본인도 샌프란시스코 시장 당시 아시안 커뮤니티와 돈독한 관계로 지내왔기 때문에 언어 문제 등 아텍의 커뮤니티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고 아시안 증오범죄를 강력 규탄하며 관련 근절 대책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가주 아시안 증오 범죄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안 미디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앞으로도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해 아텍의 및 지역 정부들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도시인 텍사스주 메갈렌의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밀입국자들은 밀수 조직이나 알선 조직들에게 통행료를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손목밴드를 착용하고서 국경을 넘고 있다고 전 텍사스 공공안전부서장인 제이슨 존스 씨가 폭로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손목밴드는 텍사스 남부에 있는 리오그란데 계곡에서 밀입국자들에 의해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부 밀입국자는 두 개의 다른 색깔 손목밴드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텍사스 공공안전부서장인 제이슨 존스 씨는 이 손목밴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밀수업자들이 누가 통행료를 지불했는지, 누가 지불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이라면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목밴드에는 숫자와 단어,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존스는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손목밴드에서 거북이와 악마의 머리, 작은 뱀 그림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멕시코의 범죄 조직인 걸프 카르텔은 멕시코의 특정 지도자를 표현하기 위해 금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강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인 페니타스 근처에서 색깔이 모두 다른 손목밴드 5개가 버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손목밴드 하나는 배달을 의미하는 엔트레가, 다른 하나는 도착을 의미하는 레가다스, 또 다른 하나는 황금을 의미하는 도라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직들이 밀입국 단계마다 다른 용어를 붙인 손목밴드를 사용해 불법 이민자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손목밴드에 적힌 숫자는 불법 이민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 카르텔에 지불한 통행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스 씨는 각각의 개인 식별 번호가 새겨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 씨는 손목밴드는 카르텔과 밀수업자들이 사람들을 상품으로 취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이다. 정말 슬픈 상황이라며 카르텔은 손목밴드를 계속 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를 차지하기 위해 많이 싸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월 국경순찰대는 10만 명 이상의 밀입국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는 지난 14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인 젠 프사키는 지난 15일 대통령은 행정부가 남쪽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확실히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또 하나의 폭로는 국경 순찰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존스 씨는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기 위한 일종의 통행료가 최근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씨에 따르면 멕시코 사람이 미국의 밀입국에 따른 통행료를 정했는데 멕시코인은 2,500달러, 베네수엘라와 페루, 에콰도르, 온두라스 사람은 3,000달러, 중국인들은 5,000달러, 아랍과 러시아인들은 9,000달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당장 지불할 돈이 없을 경우 카르텔은 미국에서 돈을 벌게 한 다음 통행료를 내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들은 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신분증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미국 내 연락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모조리 수집한다고 말합니다. 존스 씨는 그들이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가족과 출신 국가에 대신 책임을 물도록 했습니다. 이는 통행료를 갚지 못했을 경우 가장 최고의 빚 독촉 방법인 여자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빚을 갚게 하는 방법의 한 형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존스 씨의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미국은 인신매매와 마약 밀수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조직이다. 조직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존스 씨는 미국은 문제의 핵심인 카르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그들은 멕시코의 모든 지리적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국가로서 초점을 바꾸고 멕시코와 손잡고 카르텔을 쫓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